네, 3월 29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시작하겠습니다. 리플 XRP가 시원하게 아주 폭등 양상을 지금 계속해서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0.57달러까지 지금 돌파를 한 상황이 확인이 되면서 굉장히 강한 소송에 대한 기대감이 시세에 굉장히 강하게 지금 반영되고 있다. XRP 매수세를 견인해주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빠르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저항을 좀 맞아도 이상하진 않잖아요. 지금 조정을 받아도 이상하진 않은 상황인데 이게 지금 소송 종료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반등이 나와준 거라서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이게 지금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주일 동안 반등 상황을 보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일주일 동안 1.4% 올랐거든요. 이더리움이 2%가 안 되고 바이낸스야 뭐 지금 한 방 얻어 맞았으니까 여기 BNB 코인 이렇게 많이 빠졌고 카르다노 뭐 다 한 자릿수예요. 그런데 리플이 지금 일주일 동안 26.6% 폭등을 해줬습니다. 언제 이렇게 올랐나 싶은데 지금 원화로도 700원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가는구나, 이렇게 쭉쭉 가는구나 싶은데, 물론 늘 그렇듯이 지금 이렇게 쭉쭉 가는구나 싶을 때 갑자기 또 막 이상한 악재가 또 나올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소송과 관련된 결과가 우리가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나와줄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소송에 대한 결과도 잘 나와주고 XRP가 지금 품고 있는 비전과 혁신을 앞으로 잘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입장이지만, 또 세상 돌아간다라는 게 특히 미국처럼 지금 굉장히 어수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나라에서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뭐 아무도 모릅니다. 뭐 총 들고 뭐 의회까지 점거하는 뭐 그런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리플 소송과 관련된 부분도 상식적으로는 뭐 잘 나와줄 것 같은데, 사실 근데 뭐 워낙 비상식적으로 세상이 흘러가는 것들이 많이 포착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다 끝난 것 같다 뭐 이렇게 또 안도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러다 보면 항상 이상하게 뭐 악재거리가 하나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장기 대응하시는 거 말고 한 중기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적절하게 타이밍 보셔가지고 뭐 일부 수익화 하실 수 있는 거는 수익화 하는 것도 나름의 전략이 아닐까 싶어요. 예, 이게 계속 업앤다운 하는 걸 계속 오래 보고 있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사실 디센트에 넣어놓은 것만 안 쳐다보지 거래소에 있는 건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게 걱정거리기도 한데, 어쨌든 저는 그냥 적절히 익절할 수 있을 때 익절 물량이 있으면 부분 익절한다 뭐 이런 전략이기 때문에, 뭐 혹시 조금 마음이 막 이렇게 갈대처럼 흔들리시는 분들은 아예 그걸 그냥 전략화 시키는 것도 대응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건 XRP 주간 차트인데 17년 3월 당시에 2018년도에 이제 고점 나왔잖아요. 전고점. 이때 당시에 삼각수렴 패턴 형성되고 급등 랠리를 했다. 지금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패턴이. 그래서 급등 랠리를 할 거다. 적어도 여기까지는 가겠지라는 거예요. 3.5달러 2018년도 고점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갈 수 있을 거라는 건데, 아유, 뭐 요 정도만 봐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원화로 따지면 4,000원이 넘잖아요. 네, 저 정도만 좀 가져도 정말 아주 많이 기분이가 좋아질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제가 지금 목이 좀 안 좋아서,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차트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이 차트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다크 디펜더가 분석한 건데, 여러 차례 우리가 같이 이걸로 공부를 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1월 달인가에 아마 다크 디펜더가 공유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게 월간 차트인데, 지금 여기에는 삼각수렴 패턴이 두 개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 가장 거대한 거는 2018년 고점부터 2018년 고점부터의 저항 라인과 2018년 중반부터의 지지 라인을 통해서 형성되고 있는 이 삼각 패턴이 지금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지지 라인은 그대로고 상단 저항이 2021년 고점, 이게 2달러대잖아요. 여기서부터 지금 형성되고 있는 저항 라인, 트렌드 저항 라인이 있는데 계속 저항을 맞았잖아요. 저항 맞고 지금 다시 저항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 3월 종가 마감을 0.45달러 위에서 해주면서 여기서
빅뱅 포인트가 만들어질 거야. 빅뱅 포인트.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월간 마감 3월 월간 마감에 굉장히 큰 랠리가 나올 것이다. 이게 지금 적중한 거잖아요. 물론 뭐 어마어마한 랠리는 아닌데 적어도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0.55달러 근처까지 전후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지금 올라와 있는 거고, 다크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3.5달러까지 랠리하고 올해 중반까지 3.5달러까지 랠리하고 저항 맞고 떨어진다. 한 1달러 부근까지 다시 연말 연초에 떨어지고, 그러고 나서 내년에 20달러 랠리를 한다. 또 저항 맞고 그러고 나서 30달러 돌파에 나선다. 뭐 이걸 지금 한 거거든요. 장기적으로 뭐 이건 봐야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 뚫린 거죠. 뚫리고 올라와서 여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0.57달러까지 우리가 확인을 한 거니까 여기까지 지금 올라와 있고, 여기까지 가서 그러니까 1.2달러 부근에서 저항 맞고 빠질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크 디펜더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기까지 뚫고 단방에 뚫어버리고 이렇게까지 3.5달러까지 직진할 수도 있는데, 이 정도의 어떤 랠리 동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건 답은 하나입니다. 소송 승소. 소송 승소하면은 뭐 연말까지도 아니에요. 상반기에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까지 가능할 건데, 뭐 소송 결과라는 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또 나와주는 게 아니어서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차트가 저는 딱 오늘 아침에 계속 XRP 반등하는 걸 보니까 이 차트가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뒤져가지고 다시 찾은 건데, 네, 이런 거 보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분석을 하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빅뱅 포인트가 지금 현실화 됐습니다. 근데 이 빅뱅이 한 이 정도에서 지금 어설프게 한번 올라가다 빠질지, 아니면 여기서 진짜 더 거대하게 한 1달러까지 갈지, 아니면 정말 쭉쭉 계속 지금부터 랠리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3.5달러까지 한번 찍는 상황이 벌어질지 궁금한 지점이죠. 어쨌든 다크 디펜더가 이렇게까지 분석을 했다라는 거 한두 달 전에, 한 두 달 전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이 차트는 계속 좀 머릿속에 넣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리플이 조금 반등한 이유에 대해서 좀 우리가 라운드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 요인은 소송 종료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다 제목이 다 그래요. 크립토월드가 지금 기대하고 있어. 리플이 SEC 때려잡는 걸 기대하고 있어. 뭐 다 이런 얘기죠 지금. 그래서 첫 번째 원인으로는 이제 소송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래서 뭐 현지에서는 찌라시가 돌고 있대요. 3월 30일로 날짜가 찍혀서. 제가 직접 보지 못했는데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안 그래도 뭐 3월 안에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제 3월이 끝물로 가고 있고, 실제로 지난주부터 일주일 동안 XRP가 펌핑 양상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거 진짜 무슨 일 벌어지는 건가? 어쨌든 이런 매수세를 견인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요인으로는 이 소송 종료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물론 이기면 가장 좋지만 소송 자체가 리스크 해소 차원에서 이 소송이 종료된다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매수세를 지금 자극을 하면서 시세를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번에 CFTC가 바이낸스를 기소를 하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라이트코인은 상품에 해당한다 라고 멘트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또 자극을 하는 겁니다. 왜? 이더리움을 상품이라고 한 거예요. 이더리움이 상품이면 XRP도 상품이지 라는 논리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리플 소송 가운데 핵심 쟁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은 이름을 외쳤던 윌리엄 힌먼 스피치의 쟁점이, 힌먼이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공개석상에서 2018년도에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 근데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닌데 왜 XRP는 증권이냐? 이더리움이 비증권이면 XRP도 비증권이다. 이런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힌먼 스피치, 대체 이더리움이 비증권이라는 증거가 뭐냐? 뭘 토대로 그런 스피치 원고가 작성됐냐? 이게 지금 리플 소송 가운데 핵심적인 쟁점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딱 CFTC는 이더가 상품이라는데 그럼 XRP도 상품 내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이 지금 작용을 하면서, 이 역시 안 그래도 지금 막 소송 종료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XRP 시세에 불이 조금 붙었는데, 여기에 지금 더 이 불을 더 키우는 그런 재료로서 CFTC가 또 나름의 역할을 해줬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ISO 2002가 이제 본궤도에 올랐다라는 거죠. 지금 유럽을 비롯해서 일부 지역에서
ISO 2002 이 3월부터 적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그레이션이 지금 시작이 됐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블록체인 기업 중에 ISO 2002의 정식 멤버로 참여하고 있는 것은 리플밖에 없습니다. 뭐 스텔라 루멘이나 알고랜드 같은 프로젝트들도 ISO 2002를 적용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인 멤버는 리플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ISO 2002가 이제 본궤도에 올랐다라는 것은 그만큼 국경 간 송금에 있어서 혁신적인 변화가 이 트랜지션 포인트가 마련되고 있다라는 건데 여기에 블록체인 기업 중에 리플만 들어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리플의 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또 시세에는 여러 가지 이런 원인들과 같이 맞물리면서 종합적인 동시 시너지를 내고 있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번에 CBDC와 관련해서 호재가 더해졌는데 디지털 유로 협회에서 이 암호화 CBDC 관련 보안 백서를 만드는데 리플의 프로덕트 책임자 이 솔루션 책임자가 함께 백서 작업에 참여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참 의미가 크죠. 디지털 유로 협회에서 이걸 지금 짱구를 엄청 굴리는 것은 디지털 유로의 발행과 관련해서 이제 자문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디지털 유로 협회는 장사를 해야 돼요. 존재감을 키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백서의 작성이라는 건 이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작성하는 데 있어서 리플 프로덕트 책임자를 불러와서 백서 좀 같이 씁시다. 예, 코라이팅을 한 거죠. 재밌습니다. 이런 상황 벌어지고 있는 거 보면 정말 리플은 뭘 하긴 하려나 보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전폭적으로 지금 이 실제 플레이어들 안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